다음 주제 정경심 교수에게 좀 집중해 볼까요? 5위입니다. 피눈물 쥐새끼. 수위가 높아진 정경심 교수의 말과 펀드 얘기를 지금 해보겠습니다. 이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박준 변호사 나오셨는데 짧게. 네. 지금 이제 유시민 사장 얘기를 저희가 쭉 했는데 네. 현장 녹화 분위기는 어땠고 만약에 뒷얘기가 있다면 공개할 수 있는 수준이 있다면 짧게 공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많은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이제까지 좀 얘기를 좀 참았거나 아니면 좀 이번 기회에 좀 본인이 이때까지 생각했던 내용을 어제 그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를 통해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제 녹화 분위기는 괜찮았고 좋았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알려진 내용 말고 혹시 라이브로 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없습니다. 예. 편집된 내용이나 혹시 뭐 이런 그대로 거 나왔습니다. 예. 모든 게. 그럼 앞으로 또 이런 메시지를 유시민 사장이 박준 변호사님이 같이 있었으니까 또 던지겠네요. 쟤랑 같이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매주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주제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딸과 아들이 검찰에 불려갔기 때문일까요? 정경심 교수가 오늘 오전 SNS에 말 그대로 격정 토로를 했습니다. 한만석 부장, 저하고 충분히 읽어볼게요. SNS의 내용을 한번 같이 볼까요? 카메라 눈에, 기자 눈에 둘러싸여 살게 된 지 50일. 난 덫에 걸린 쥐새끼 같았다. 한만석 부장. 이게 본인은 아직 소환이 안 됐지만 아들, 딸이 소환된 이후부터 정경심 교수의 메시지가 좀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과 그 가족을 좀 피해자, 기자이나 언론에 의한 어떤 피해자로서 비치게끔 하는 그런 지금 언수를 쓰고 있는데요. 근데 덫에 걸린 쥐새끼 이런 표현은 좀 굉장히 좀 거친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정경심 교수의 이런 페이스북 글에 대해서 야권에서는요, 오만 독선, 이건 멘탈 갑이다. 이렇게 지금 아주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무소 위조 부분 의혹을 받는 거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영아 기생충의 가족이 이제 사무소 위조 부분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연상시키는 그런 가족 아니냐 이런 지금 좀 약간 냉소적인 그런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딸아이의 생일이었는데 아들이 소환되는 바람에 전 가족이 둘러앉아 밥 한 끼를 못 먹었다. 2차 소환에 임한 딸에는 또 눈이 퉁퉁 부어서 밤늦게 돌아왔다. 부산대 성적 유급 우른하는 부분에서 모욕감과 서글픔에 한참 울었다고 한다. 김태현 변호사, 이게 변호인과 상의를 하고 올리는 거잖아요. 변호인과 상의했는지 본인이 한 건지 알 수는 없죠.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변호인이라면 웬간하면 글을 못 쓰게 합니다. 얻는 것보다 잃은 게 많거든요.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근데 변호인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으니까 정경심 교수는 저 변호인하고 의논을 했는지 그건 알 수는 없고. 근데 저는 어제 정경심 교수의 저 글에다 큰 의미는 두지는 않습니다. 왜요? 왜냐면 저기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 본인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본인이 이제 그냥 감상을 얘기한 건데 다른 걸 다 떠나서 어찌됐건 간에 본인으로 인해서 본인의 아들과 딸이 조사를 받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부모로서는 그게 좀 짠하고 슬프고 안 됐고 미안할 수 있어요. 그냥 부모로서 자식에 대한 그런 약간 안타까운 심정을 그냥 글로 올렸다. 저는 그냥 이 정도 의미만 부여를 할 뿐이지 저게 대단하게 저걸로 여론이 반전될 것 같지도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슨 어떤 사건에 대해서 기본적인 어떤 거에다 본인의 해명이나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 정경심 교수 어제 글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진 않아요. 그 얘기인즉슨 김태현 변호사님. 그러면 조국 장관 지지하는 지지층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 지지층은 어차피 계속 지지하고 아닌 사람은 계속 아닌 건데 저 글을 올렸다고 해서 여론이 더 좋아지거나 나빠지거나 할 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큰 저 글이 의미를 가지거나 파급효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김태 변호사 평소보다 조금 더 냉소적이시네요. 알겠습니다. 박준 변호사님. 그런데 지금 정경심 교수가 SNS에 올린 딸 생일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한 언론이 조국 장관의 딸을 포착했는데 외출했다 들어가는 모습입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그렇죠. 지금 잡택에서 나서는 이 모습이 지금 포착이 됐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이 가장 문제 같아요. 언론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보도를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가족에 대해서 사실 공인을 보기는 어렵거든요. 이름 공개하는 것도 사실 되게 조심스러운 상황인데 너무나 가족들이 공개가 되고 또 그리고 범죄 관련해서 참고인 내지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정경심 교수도 그런 어떤
어머니의 마음을 글로 표현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걸 뭐 김태현 변호사는 뭐 의미를 안 둔다. 정말 별 의미 없이 자기 어떤 토로 많은 언론들이 사실은 비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뭐 예. 동조하는 언론은 사실 적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어떤 심정을 SNS로 아마 적게나마 표현한 것은 보입니다. 자, 그런데 유시민 이사장이요. 조국 장관 관련해서 얘기 안 한 게 없습니다. 목소리가 하나 더 있는데 정경심 교수 수사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실까요? 현직 장관의 배우자이긴 하지만 정경심이라는 자연인을 벌 주겠다고 기소를 한 상황이에요. 법정에서는 대등하죠. 네. 그렇지만 기소 전에 검찰이 피사실을 흘리고 여론 재판을 하고 대국민 심리전을 하는 이 와중에서는 누가 약자냐 하면 그 시민 정경심이 약자예요. 근데 이 판국에 검찰을 편들어서 정경심의 모든 발언권을 봉쇄하고 그쪽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하는 거예요. 뭐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하종대 국장 이 얘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근데 이제 그 정경심 교수의 모든 발언권을 봉쇄했다. 이게 검찰이 뭘 봉쇄했습니까? 지금 사실은 우리가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사실 어떤 의무가 있는 거냐면은 기본적으로 저는 매우 중요한 게 정직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거짓말 다 하고 할 거 다 하고 그다음에 또 증거인멸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항변할 수 있는 얘기는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정경심 교수가 모든 발언권이 봉쇄됐다? 저는 유시민 이사장이 이런 얘기가 도저히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른 일반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요. 가서 조사를 받으면요. 제가 여러 사람들 그 조사받은 사람들 얘기하지만 그 서울지검 그 검찰청 들어가면 4월, 5월에는 거기 철쭉 아주 예쁘게 핍니다. 그때 어렸을 때 3살, 4살 때 엄마가 젖 한 번만 빨라는 것, 2번 빠른 것도 자기가 그런 것이 기억날 정도로 자기가 어떤 죄를 졌는가 다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면 범죄와 관련 없는 여러 가지 모욕도 많이 당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보면은 자기가 유급당한 거 가지고 엄청나게 그거 가지고 모욕감을 느꼈다. 유급은 사실이잖아요. 예. 유급을 왜 당했냐고 물어보고 이거 유급당했는데도 왜 장학금 받았냐 이거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사실관계를 다투는 분야에 관련돼서도 모욕감을 갖고 또 모욕감을 받고 서글픔을 얻었다. 일반인으로서는요. 그 정도는요. 그냥 모든 피의자가 다 겪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자기만 마치 받는 것처럼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특권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한 번도 그런 거를 안 당해봐서 하는 얘기다. 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자, 피눈물 뭐 주의 표현한 이렇게 정경심 교수의 SNS 절절한 호소에도 조 장관 이웃 주민들의 분위기는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먼저 조국 장관은 지난 청문회 당시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저희 딸아이 포함해서 저희 가족이 누려왔던 사회적 혜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혜택을 제가 너무 무관심하게 무심하게 그냥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지나쳐버렸던 것 같습니다. 아이 교육에 좀 무관심한 이렇게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와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시민들 눈에 말과 행동이 다르고 자기 애는 챙기고 말은 멋있게 하고 이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질책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빠가 애들 교육을 살피지 못했다라는 발언도 좀 많았었는데 그런데 저는 이 증언을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다만 조국 장관이 어쨌든 자녀 교육에 신경을 안 쓴 건 아닌 것 같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 조 장관이 오히려 애들 교육을 그 알뜰살뜰 챙기는 것을 아내 정 씨가 자랑하고 다녔다. 이것이 이제 그 이웃 주민들의 얘기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 지금 그 아들 딸들도 그 아빠랑 그 조 장관이랑 더 이제 잘 다닌다고 했다. 뭐 이런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검찰 수사에서 지금 알려지고 있는 바로는 서울대 그 공익인권법 센터의 그 인턴 그 경력 그
경력서 확인서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만약에 지금 조작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 이것은 그 정경심 씨가 그 조작에 가담했다기보다도 오히려 이 공익인권센터가 있는 서울대 법대 교수인 조 장관이 만약에 이게 그 위조가 된 것이라면 위조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더 크지 않느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이제 그 윈턴 그 학력 위조는 이제 아들, 딸 모두 다 해당되는 사안이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이 경우에는 그 조 장관 본인이 그 가족이 아니라요. 본인이 지금 그 범죄 혐의에 지금 직접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고 이것은 또 아들, 딸 교육에 본인이 직접 챙기면서 이런 것이 이제 발생했을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조 장관이나 지금 가족들은 특별한 사실관계가 있어서 가타부타 해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또 다른 의혹, 사모펀드 관련한 추가 정황들도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예. 화면 같이 보시면 검찰이 파악한 거에 레드펀드, 블루펀드, 배터리펀드, 이렇게 익성, 웰스 CNT, WFM이 다 한 몸이다 라는 사진을 확보했다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익성과 IFM이 2차 전지하는 회사거든요. 그리고 WF, 비상장 회사입니다. WFM이라는 회사 상장 회사예요. 저기도 이제 2차 전지랑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지금 자본시장법 위반에 이제 몸체는 WFM입니다. 저기가 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어떤 미공개 정보나 허위사실, 허위공시 등을 통해서 주가를 부양하는 것 아니냐라는 자본시장법 위반의 좀 혐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그걸 왜 했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예. 익성과 같이, 익성은 이제 비상장 회사니까, 익성은 비상장 회사고, 그리고 WFM은 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둘을 합병해서 익성을 우회 상장을 해서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의혹을 검찰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지금 거의 다 드러난 것 같아요. 관건은 뭐냐? 정경심 교수의 돈은 익성에도 직접 들어간 게 아니고, WFM에도 직접 들어간 게 아니고, 블루펀드를 통해서 웰스 CNT로 들어갔습니다. 예. 근데 웰스 CNT에 들어간 그 돈이 바로 IFM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전체적인 그 큰 그림에 정경심 교수가 어느 정도 관여가 돼 있느냐, 이게 사모펀드 수사의 핵심이죠. 관여가 적잖이 됐다는 정황들은 속속 많이 나왔으니 그런데 이 증언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것도 익성 관계자의 증언입니다. 익성은 조국 일가에게 사기당했다고 생각. 뭐 천천히 보자면 네. 박준 변호사님, 어쨌든 익성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 오촌 조카가 우회 상장 말고 조국 가족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이 사모펀드의 목적이 있었다라는 주장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진술들이나 뭐 검찰에서 얘기했을 수도 있고요.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익성보다는 조국 일가가 뭐 수익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사기당한 것 같다. 이제 얘기하는데 왜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냐면 이 익성이나 이 코링크 관련해서 과연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 누구냐, 실제로 소유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자본시장법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검찰 입장에서 이 소유자가 최소한 아주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정경심 교수 내지 조국 쪽이 돼야 되는 상황이 되고, 또 정경심 교수나 조국 입장에서는 익성이 만약 실제로 운영하고 많은 자금을 댔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 자본시장 위반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자를 뭐 처벌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결국은 지금 진술상으로 봤을 때는 뭐 증거, 뭐 물적 회계 흐름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진술로는 계속 이제 이 조국 거라고 얘기하는 게 나오고 있는데, 그 자본 흐름은 지금 아직 뚜렷하게 보이는 게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국 장관 그리고 유시민 이사장, 정경심 교수에게까지 쉼없이 달려봤습니다.